정윤정님 보호자분 되시죠? 지금 아내가 위급하십니다. 여보, 보고 싶어. 응급실 침대 위 산소호흡기를 단 채 의식을 잃기 직전의 여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중요한 약속 있다 했잖아. 아프면 수술을 해. 그게 병원이잖아.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그 순간 요트 위에선 샴페인 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웃고 있었죠. 다른 여자와 함께요. 우와, 자기야, 경치 죽인다. 미쳤어. 오빠 사랑해. 수술실 밖에선 시어머니가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거 깝칠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깜냥도 안 되는데 설치니까 아프지. 그녀는 혼자 수술을 받았습니다. 혼자 눈을 떴죠. 의사였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 병원에서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범해 보였던 이 여자에게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 전에 댓글로 시청하고 계신 곳을 알려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정중히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침 8시 정윤정은 늘 그랬던 것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38살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는 그녀의 하루는 바빴죠. 남편 박재현은 이미 병원으로 출근한 뒤였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인 그는 항상 일찍 나갔어요. 하린아, 학교 늦지 마. 딸 박하린에게 가방을 챙겨주고 윤정은 회사로 향했습니다. 오전 10시 회의가 한창이었죠. 직원들과 신규 프로젝트를 논의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어요. 갑자기 윤정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비서 유소진이 황급히 다가왔지만 윤정은 대답할 수 없었죠.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구급차, 빨리 구급차 불러요.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11시 30분, 윤정은 응급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지금 수술 안 하면 생명 장담 못 합니다. 급성 뇌혈관 질환입니다. 보호자분 어디 계세요? 담당 의사가 다급하게 물었죠. 남편분이 의사시라고요? 어느 병원이세요? 여기 이 병원 신경외과입니다. 간호사가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럼 빨리 연락해 보세요. 간호사는 재원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벨소리만 울렸죠. 네 번째 시도 끝에 드디어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박재원 선생님이시죠? 부인분께서 지금 응급실에 계십니다. 급성 뇌혈관 질환으로 당장 수술이 필요한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재현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요. 오늘 몇 달 전부터 잡혀있던 자리거든요. 아프면 수술을 해야죠. 그게 병원 아닙니까? 담당 선생님께 잘 부탁드린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전화는 끊겼습니다. 간호사는 멍하니 수화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옆에 있던 담당 의사도 유소진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오시겠다고요? 아니요.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 수술하라고 하셨습니다. 순간 응급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의식을 잃은 윤정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거친 숨소리만 들렸죠. 보호자 동의서는 어떻게 합니까? 일단 비서분이 계시니 진행하겠습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유소진이 떨리는 손으로 동의서에 서명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참았죠. 대표님 괜찮으실 거예요. 오후 1시 수술이 시작됐습니다. 그 시각 재현은 마리나의 정박된 하얀 요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샴페인 잔을 손에 든 채 옆에 선 여자와 웃고 있었죠. 여자의 이름은 윤가현, 같은 병원 안과 의사였습니다. 재현 오빠,
여기 바람 정말 시원하다. 사진 찍어줘요. 가연이 환하게 웃으며 포즈를 취했습니다. 그래, 이쪽 봐.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바다는 푸르렀고 하늘은 맑았죠. 요트 위엔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순간 수술실 안에선 윤정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혈압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 빨리. 의료진의 긴박한 목소리가 수술실을 채웠습니다. 오후 5시 수술이 끝났습니다.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최소 사흘은 중환자실에서 지켜봐야 합니다. 담당 의사가 유소진에게 말했죠. 남편분은 연락이 됐습니까? 아직 연락이 안 됩니다. 유소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후 9시 윤정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시야, 천장의 형광등, 기계음 소리. 여기가 어디지? 몸을 움직이려 했지만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목이 타들어가는 것처럼 건조했죠. 정윤정 대표님, 의식 돌아오셨습니까?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수술 잘 끝나셨어요. 지금 중환자실입니다. 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죠.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딸도 시어머니도 그저 의료기계들의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어디 계세요?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윤정은 혼자였습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온 순간에도 그녀 곁엔 아무도 없었죠. 의사였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그녀는 환자복을 스스로 벗었습니다. 아니, 벗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걸 그녀는 깨달았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윤정은 여전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상태가 안정되긴 했지만 의료진은 최소 사흘은 더 관찰해야 한다고 했죠. 오전 10시 병원 로비가 시끌벅적해졌습니다. 어머, 박 선생님 어머니시죠? 한 여자가 로비 소파에 앉아있던 조명자에게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오랜만이네요. 명자는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며느리분이 입원하셨다면서요? 많이 편찮으세요? 아, 별거 아니에요. 수술은 했는데 이제 괜찮다던데요. 명자는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래도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CEO시라면서요? 대단하시던데요. CEO요? 명자가 픽 웃었습니다. CEO도 CEO 나름이죠. 쥐똥만한 회사 하나 차린 것 가지고 직원도 10명 채 안 돼요. 아, 그래도 돈도 제대로 못 벌어오고 병약하기만 하고 우리 재현이가 의사 아닙니까? 그 정도 버리면 혼자서도 충분히 애들 키울 수 있어요. 명자는 목소리를 낮추며 계속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며느리는 복도 많죠. 우리 재현이 같은 남자 잡고 지인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를 복도 모퉁이에서 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소진이었죠. 그녀는 명자 쪽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오후 2시 명자는 중환자실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유리창 너머로 윤정을 잠깐 보고는 곧바로 돌아섰죠. 간호사님, 환자 상태 괜찮죠? 네, 안정적입니다. 그럼 됐네요. 전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명자는 그대로 병원을 나갔습니다. 윤정의 병실에 들어가지도 않고 말 한마디 건네지도 않은 채요. 한편 같은 시각 재현의 휴대폰엔 부재중 전화가 15통 쌓여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죠. 하지만 그는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요트에서 내려온 뒤 가영과 함께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있었으니까요.
재현 오빠, 어제 정말 재미있었어요. 다음엔 언제 또 가요? 가연이 환하게 웃으며 물었습니다. 조만간 또 가자. 내가 시간 맞춰볼게. 재현은 와인을 홀짝이며 대답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병원 총무과였죠. 재현은 화면을 보고는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일 때문에 전화 오나 봐. 오늘은 쉬는 날인데. 맞아요. 오빠도 좀 쉬어야죠. 두 사람은 다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후 5시 윤정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죠.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지만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 받으셔야 해요. 퇴원 후에도 정기 검진 필수고요. 감사합니다. 윤정은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유소진이 죽을 떠서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드세요. 병원 음식만 드시면 안 돼요. 고마워요, 소진 씨. 윤정은 힘겹게 미소 지었습니다. 대표님, 박 선생님한테 연락은 하셨어요? 유소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안 했어요. 시어머님도 오늘 병실엔 안 들어오셨던데. 윤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밖을 바라봤죠. 대표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윤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후 8시 명자가 다시 병원에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친구와 함께였죠. 여기가 우리 며느리 병실이에요. 명자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고, 많이 편찮으셨어요? 친구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윤정은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명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이고, 괜찮아요. 누워 있어요. 우리는 잠깐 들렀다 갈 거니까. 명자는 친구와 함께 창가에 섰습니다. 여기 병실 괜찮네요. 우리 재현이가 신경 많이 썼나 봐요. 친구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뭐, 그래도 의사 집안 며느리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죠. 명자는 윤정을 힐끗 보며 말했습니다. 그나저나 회사는 어떻게 해요? 사장님이 이렇게 누워 계시면 직원들이 알아서 하겠죠. 뭐? 명자가 대신 대답했습니다. 회사도 회사 나름이지. 돈도 많이 못 벌어오는 회사인데 뭐. 하여간 며느리는 복도 많지. 우리 아들 같은 남자 잡고. 윤정은 이불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힐 정도로요. 그럼 우린 먼저 갈게요. 푹 쉬어요. 명자와 친구는 그렇게 병실을 나갔습니다. 방문이 닫히는 순간 윤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요. 오후 9시 윤정은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윤정은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지친 눈빛, 환자복 차림. 이게 나야? 윤정은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손바닥을 유리창에 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죠. 더 이상은 안 돼. 그녀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차갑게, 단단하게 빛나기 시작했죠. 그날 밤 윤정은 혼자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턴 내 방식으로 살 거야. 창밖의 도시는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눈빛도 그렇게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단단하게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겠다는 각오로요. 의사였던 남편의 이름으로 등록된 병원에서 그녀는 환자복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벗어던지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했으니까요. 일주일 후 윤정은 퇴원했습니다. 유소진이 차를 가지고 나왔죠. 대표님, 집으로 모실까요? 아니면 회사로? 집으로 가요. 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차는 조용히 달렸습니다. 윤정은 창밖을 바라봤죠. 30분 후 차는 고급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재현의 집이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 명의의 집이었죠. 대표님, 제가 같이 들어갈까요? 아니요. 혼자 괜찮아요. 윤정은 차에서 내렸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거실엔 조명자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윤정이 인사했습니다. 명자는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윤정은 가방을 들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 재현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있었죠. 왔어요? 재현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네. 그래. 나 오늘 당직이라 병원 가봐야 해. 재현은 시계를 차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한 번도 안 오셨더라고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재현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바빴어. 환자들 수술 일정이 다 잡혀 있었다고. 그래도 한 번쯤은. 한 번쯤? 윤정아, 나도 사람이야. 일하다 보면 정신없어. 그리고 내가 큰 수술도 아니었잖아. 담당 선생님이 괜찮다고 했고. 재현은 가방을 들었습니다. 이제 괜찮으니까 집안일도 해야지. 엄마가 혼자 다 하시기 힘드시잖아. 그는 그대로 방을 나갔습니다. 윤정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죠. 아, 그래. 이게 내 자리구나. 윤정은 작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정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님, 윤정이 불렀습니다. 명자가 멈춰섰습니다. 이혼하고 싶습니다.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명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 재현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윤정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더 이상은 의미가 없어요. 서로에게요. 의미가 없다고? 네가 감히 의사 집안을 먹칠을 해? 명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먹칠이 아니라 정리입니다. 서로를 위해서요. 정리? 네가 우리 집 떠나고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네 회사가 뭐 대단한 줄 알아? 명자가 비웃었습니다. 쥐똥만한 회사 하나 가지고 CEO 행세하면서 우리 재현이한테 기댄 거 아냐? 기대지 않았습니다. 제 힘으로 벌어서 살았어요. 제 힘으로? 웃기지 마. 우리 재현이 병원 덕분에 명함이라도 내밀 수 있었던 거지. 명자는 윤정의 어깨를 밀쳤습니다. 나가. 당장 나가. 이 집은 내 집이야. 알고 있습니다. 윤정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장만 찍어주시면 나가겠습니다. 도장? 내가 왜 도장을 찍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네가 나가고 싶으면 네 혼자 나가. 우리 재현이한테 흠집 내지 말고. 그럼 이혼 소송을 하겠습니다. 해봐. 네가 이길 것 같아? 변호사 비용이나 감당할 수 있겠어? 명자는 윤정의 가방을 집어 던졌습니다. 당장 나가. 다시는 이 집 문턱도 밟지 마.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윤정은 천천히 가방을 주었습니다. 그 말 기억하세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다시는 밟지 말라고 하셨죠. 뭐?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윤정은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후회? 내가? 기가 차네. 명자가 비웃었습니다. 나가. 당장. 윤정은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집을 나왔죠.
문이 쾅 하고 닫혔습니다. 윤정은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유소진이 차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유소진이 놀라서 차에서 내렸습니다. 괜찮아요. 가요. 어디로 가시겠어요? 회사요. 일해야죠. 윤정은 차에 탔습니다. 유소진은 윤정의 얼굴을 봤습니다. 눈물은 없었습니다. 대신 차가운 결의만이 있었죠. 차가 출발했습니다. 윤정은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죠.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시작이요. 오후 2시 재현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엄마, 윤정이는? 나갔어. 이혼하겠다고 나갔어. 명자가 소리쳤습니다. 뭐? 이혼? 재현은 당황했습니다. 그래. 네가 뭘 잘못했어? 의사 집안 며느리로 살면서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엄마, 지금 무슨 소리야? 네 신경 쓰지 마.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혼 소송? 해봐. 우리가 이긴다. 명자는 팔짱을 꼈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죠. 하지만 윤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무슨 일이야? 갑자기 왜 이래?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처음으로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정말로 이혼하려는 건가?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윤정이가 나 없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죠. 윤정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니까요. 2달이 흘렀습니다.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재현 측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유소진이 서류를 들고 왔습니다. 대표님, 이거. 윤정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소장 내용을 읽는 그녀의 표정은 차가워졌습니다. 피고 정윤정은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며 만성질환으로 가정유지가 불가능하다. 양육권은 원고 박재현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윤정은 서류를 내려놨습니다. 소진 씨, 변호사 선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한 달 후 첫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은 차갑고 조용했습니다. 윤정은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재현은 원고석에 앉아 있었죠. 그 옆엔 명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이혼 청구 소송 첫 번째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재현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중년의 남자, 값비싼 정장 차림이었죠. 재판장님, 원고는 신경외과 전문의로서 안정적인 수입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반면 피고 정윤정 대표는 소득이 미비하고 신경질환으로 치료 중이며 가정유지 능력이 없습니다. 방청석에서 명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봐라, 역시 우리 아들이 맞았어. 쓸모없는 여자라니까. 윤정의 변호사가 일어나려 했지만 윤정이 손으로 제지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재판장님, 또한 피고는 회사 경영 실적도 좋지 않으며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경제적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합니다. 재현 측 변호사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피고 측 반론 있습니까? 윤정의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는 건강한 상태이며 회사 경영도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습니까? 다음 변론 기일에 제출하겠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기일은 한 달 후로 지정합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명자가 다가왔습니다. 윤정 씨, 포기해요.
네가 이길 수 없어. 두고 봐야죠. 윤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회사가 뭐 대단하다고? 우리 재원이 변호사 비용만 해도 네 회사 1년 매출이야. 명자가 비웃었습니다. 윤정은 그녀를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그 말 꼭 기록해 주세요. 뭐? 나중에 책임 물을 때 쓰려고요. 윤정은 법정을 나갔습니다. 명자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죠. 재현은 윤정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법원을 나온 윤정은 차에 올랐습니다. 어디로 가시겠어요? 유소진이 물었습니다. 아버지께 가야죠. 네. 이제 도움받을 때가 됐어요.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높은 담장, 철문, 그 안쪽으로 보이는 거대한 건물. 태웅그룹 회장 집무실이었습니다. 철문이 열리고 차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비서가 윤정을 회장실로 안내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넓은 사무실 한쪽, 정혜중이 창밖을 바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윤정이 불렀습니다. 혜중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드디어 내가 내게 오는구나. 예. 윤정은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앉아라. 두 사람은 마주 앉았습니다. 왜 왔느냐? 도움이 필요합니다. 무슨 도움? 돈이 아니라 시스템이 필요해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그들이 의지하는 세상을 무너뜨릴 방법이요. 혜중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복수하겠다는 거냐? 복수가 아니라 정리입니다. 제대로 된 정리요. 어떻게 할 셈이냐? 이혼 소송에서 이기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시했던 제 회사를, 제 이름을 다시 세우겠습니다. 혜중은 딸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좋다. 내가 움직이겠다면 난 뒤에서 판을 깔아주마. 감사합니다. 하지만 명심해라. 복수는 칼날이다. 내 손도 베일 수 있다. 알고 있습니다. 윤정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엔 절대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에요. 그들이 짓밟은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혜중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게 내 딸 정윤정이지. 그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명함 한 장을 꺼내 건넸습니다. 이 사람에게 연락해라. 내가 신뢰하는 변호사다. 윤정은 명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내 회사 투자 받아라. 태웅그룹 명의로. 아버지, 그건 내 실력으로 일궈낸 회사다. 하지만 이제 키워야 할 때다. 작게 살 이유가 없다. 혜중이 말했습니다. 윤정은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거라. 그리고 이겨라. 윤정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겁니다. 일주일 후 박재원이 근무하는 병원에 긴급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병원장실로 전달된 봉투였죠. 뭐야 이게? 병원장이 봉투를 뜯었습니다. 공문을 펼쳐든 순간 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웅그룹 계열사 박재원 병원과의 계약 전면 해지. 병원장은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태웅그룹이라고? 왜 갑자기? 그는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덕성 검증 실패입니다. 더 이상 협력 불가능합니다. 전화는 끊겼습니다. 병원장은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장실 TV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긴급 속보입니다. 태웅그룹 정혜중 회장이 의료산업 인수를 정격 선언했습니다. 화면에 정혜중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이었습니다. 태웅그룹은 앞으로 의료 분야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혜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프로젝트는 제 딸
정윤정 대표가 총괄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옆으로 이동했습니다. 정장 차림의 윤정이 나타났습니다. 당당한 표정, 곧은 자세였죠. 정윤정 대표는 태웅그룹 정혜중 회장의 외동딸로 밝혀졌습니다. 병원장은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뭐라고? 그는 급히 재현을 호출했습니다. 5분 후 재현이 병원장실로 들어왔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박 선생 앉아요. 병원장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 부인이 태웅그룹 상속녀였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재현은 어리둥절했습니다. 병원장은 TV를 가리켰습니다.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죠. 재현은 화면을 봤습니다. 윤정이 보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윤정이요. 정윤정 대표는 중소 IT 회사를 운영해 왔으며 이제 태웅그룹의 의료 사업을 이끌게 됩니다. 재현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게 무슨... 박 선생, 태웅그룹이 우리 병원과의 계약을 전면 해지했어요. 병원장이 공문을 내밀었습니다. 재현은 떨리는 손으로 공문을 받았습니다. 해지 사유는 도덕성 검증 실패래요. 재현은 공문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으니까요. 박 선생, 이거 부인분 때문 아니에요? 아니, 그럴 리가. 재현은 부인했지만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명자였습니다. 재현아, TV 봤어? 명자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봤어요. 저 여자가 태웅그룹 상속녀였어? 저도 지금 알았어요. 그럼 우리가 쫓아낸 게...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병원장이 말했습니다. 박 선생 미안하지만 당분간 휴직 좀 해요. 네. 병원 이미지 때문에요. 태웅그룹이랑 관계 회복해야 하는데. 재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는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동료 의사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저 사람 부인이 재벌이었대. 이혼 소송 중이라던데? 미쳤네. 재벌 부인을 왜 차?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윤가연은 요트 파티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재현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었죠.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현이었습니다. 오빠, 지금 TV 봤어요? 가연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응. 재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 회장님, 오빠 부인 아버지예요? 그런 것 같아. 오빠, 우리 어떻게 해요? 모르겠어. 재현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가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요트 파티 사진이 화면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진을 삭제했습니다. 하나씩 천천히요. 오후 5시 재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명자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에선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재현아.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우리가 재벌 상속녀를 쫓아낸 거야. 명자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어? 쥐똥만한 회사라고 했잖아. 엄마, 진정해요. 진정은 무슨... 이제 어떻게... 병원은? 휴직하래요. 휴직? 명자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니, 왜 휴직을 해? 태웅그룹이 계약 해지했대요. 저 때문에요. 명자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인들의 전화였죠. 하지만 명자는 받지 않았습니다. 창피했으니까요. 바로 그때 재현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습니다. 윤정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건 자존심뿐이야. 재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윤정은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받지 않았죠. 재현은 휴대폰을 내려놨습니다. 명자가 물었습니다. 윤정이한테 전화했어? 안 받아요. 당연하지. 우리가 그렇게 무시했는데. 명자는 울먹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재현아. 우리 집도 내 명의잖아. 만약 태웅그룹이. 명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재현도 아무 말하지 못했습니다. TV에선 여전히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태웅그룹 정혜중 회장은 얼굴 없는 경영자로 유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으로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윤정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태웅그룹 경영에 참여하게 됩니다. 명자는 TV를 껐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으니까요. 거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재현과 명자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이 무시했던 여자는 이제 손 닿을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회사는 이제 거대한 그룹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쫓아낸 며느리는 이제 그들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재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세계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재현은 또다시 요트에 있었습니다. 가연과 함께였죠. 오빠 정말 괜찮아? 가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 한 잔만 하자. 재현은 와인 잔을 들었습니다. 바다는 고요했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죠. 그런데 오빠, 그 회장님 얼굴도 안 드러내는 사람이라던데? 가연이 물었습니다. 응, 나도 처음 봤어. 재현은 와인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오빠 부인 아버지였던 거지? 그런가 봐. 재현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요트 안쪽 TV에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립니다. 태웅그룹 정혜중 회장이 의료산업 인수를 정격 선언했습니다. 가연이 TV를 봤습니다. 화면에 윤정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마이크 앞에 선 윤정이었죠. 정윤정 대표는 앞으로 태웅그룹의 의료사업 전반을 총괄할 예정입니다. 가연은 재현을 돌아봤습니다. 저 사람 당신 아내잖아?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화면을 바라봤죠. 윤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의 윤정은 항상 조용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녔죠. 하지만 지금 화면 속 윤정은 당당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윤정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태웅그룹은 의료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 것입니다. 윤정의 목소리가 TV에서 흘러나왔습니다. 특히 도덕성과 윤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병원들과만 협력할 예정입니다. 재현의 손에서 와인 잔이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유리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와인이 데크에 쏟아졌죠. 오빠. 가연이 놀라서 일어났습니다. 재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메시지였습니다. 윤정이었죠.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건 자존심뿐이야. 재현은 휴대폰을 꽉 쥐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가연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TV를 봤습니다. 뉴스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정윤정 대표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조용히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정혜중 회장의 지원으로 본격적인 사업 확장에 나섭니다. 태웅그룹 관계자는 이번 의료산업 진출이 수조 원 규모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현은 난간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으니까요. 오빠 앉아. 가연이 재현을 부축했습니다. 재현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오빠,
내가 저 사람을 무시했어. 쫓아냈어. 재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도 쥐똥만한 회사라고 했어. 가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현의 휴대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명자였습니다. 재현아, 어디야? 요트에 있어요. 지금 당장 들어와. 큰일 났어. 명자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채권자들이 집으로 왔어. 은행에서 대출 회수한대. 재현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태웅그룹이 압력 넣은 것 같아. 빨리 와. 전화는 끊겼습니다. 재현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가연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집에 채권자들이 왔대. 뭐? 재현은 요트키를 집었습니다. 나 먼저 들어가 봐야 해. 오빠 나도 같이. 아니야. 혼자 갈게. 재현은 조종석으로 향했습니다. 요트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가연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녀는 TV를 봤습니다. 여전히 윤정의 모습이 나오고 있었죠. 정윤정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출발을 선언했습니다. 가연은 TV를 껐습니다. 요트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재현은 조종간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윤정이가 재벌이었어? 내가 재벌을 차버린 거야? 미쳤나, 나는? 요트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재현은 차를 몰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앞에 낯선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재현은 급히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거실에 3명의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명자는 소파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죠. 박재현 씨죠?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네, 그런데요. 은행에서 나왔습니다. 대출금 전액 회수 통보 드립니다.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뭐라고요? 갑자기 왜? 담보가치 재평가 결과입니다. 담보가치가 왜 갑자기? 이 주택의 시세가 급락했습니다. 태웅그룹의 개발 계획 변경 때문입니다. 재현은 서류를 읽었습니다. 글자가 보이지 않았죠. 일주일 안에 전액 상환하셔야 합니다. 불가능하시면 경매 진행됩니다. 남자들은 그대로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재현은 서류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명자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집까지. 재현은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그는 고개를 감쌌습니다. TV가 켜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태웅그룹 정윤정 대표 새로운 시작 선언. 화면 속 윤정은 웃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미소였죠. 재현은 그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그저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그가 무시했던 여자는 이제 그의 운명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버렸던 아내는 이제 그가 손댈 수 없는 곳에 있었습니다. 요트 위에서 샴페인을 마시던 그날, 그는 자신의 미래를 바다에 던져버린 겁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명자는 부동산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을 파시겠다는 거죠? 중개인이 물었습니다. 네. 얼마에 팔 수 있을까요? 명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이 지역이 최근 개발 계획이 변경돼서요. 시세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얼마나요? 예전 같으면 10억 정도였는데 지금은 6억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명자는 의자를 붙잡았습니다. 6억이요? 그럼 대출금도 못 갚는데요. 죄송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명자는 부동산을 나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전봇대를 붙잡고 서서 숨을 골랐죠. 이게 다 누구 때문이야? 명자는 윤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무시했던 며느리였습니다. 그녀가 쫓아낸 여자였죠. 명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였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요즘 친구들의 전화를 받을 수 없었으니까요. 다들 물어봤습니다. 정말 내 며느리가 태웅그룹 상속녀였어? 너희가 쫓아냈다며? 명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창피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재현은 병원에 있었습니다. 아니, 예전에 근무하던 병원이었죠.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박 선생님,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후배 의사가 물었습니다. 응, 어쩔 수 없지. 재현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태웅그룹 때문이죠? 재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소문 다 들었어요. 부인분이 태웅그룹 상속녀라면서요? 그만 얘기하자. 재현은 짐 가방을 들었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작은 병원이라도 알아봐야지. 재현은 복도를 걸었습니다. 지나가는 간호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 재벌 부인 차고 내연녀 만났대. 바보 아니야? 왜 재벌을 차? 재현은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병원 로비를 나오는데 기자가 다가왔습니다. 박재현 선생님 맞으시죠? 죄송합니다. 재현은 기자를 피해 차에 탔습니다. 차 안에서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받지 않았죠.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한 번만 만나자. 제발.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자가 거실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재현아, 집 팔아도 대출금 못 갚는데. 뭐? 6억밖에 안 받는데. 대출금이 8억인데. 명자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재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 어떻게, 우리 어떻게. 명자가 울먹였습니다. 재현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엄마, 내가 윤정이한테 한 번 더 연락해 볼게요. 연락? 받기나 하겠어? 그래도. 재현은 다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윤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받지 않았습니다. 재현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윤정아, 정말 미안해. 한 번만 만나줘. 엄마도 많이 후회하고 있어.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현은 윤정의 회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태웅그룹 계열사가 된 윤정의 회사였죠. 건물은 새로 지어진 듯 깨끗했습니다. 재현은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실례합니다. 정윤정 대표님을 만나고 싶은데요. 리셉션 직원이 물었습니다. 예약 있으십니까? 아니요. 제가 남편 아니, 전 남편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약 없으시면 뵐 수 없습니다. 제발 한 번만,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윤정이 나타났습니다. 유소진과 함께였죠. 윤정아. 재현이 소리쳤습니다. 윤정은 멈춰섰습니다. 천천히 재현을 돌아봤습니다. 여기서 뭐 하세요? 윤정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윤정아, 한 번만 이야기하자. 제발. 재현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경비원이 막아섰습니다. 정윤정 대표님, 이분을 내버려둬요. 윤정이 말했습니다. 경비원이 물러섰습니다. 재현은 윤정 앞에 섰습니다. 윤정아,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윤정은 재현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엄마도 정말 후회하고 있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용서요? 윤정이 웃었습니다. 차갑게요. 병원에서 죽어가는 아내를 두고 요트 탔던 사람이 용서를 바라요? 재현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쥐똥만한 회사라고 비웃던 시어머니가 용서를 바라요? 윤정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윤정아, 이제 내가 팔 수 있는 건 자존심뿐이라고 문자 보냈죠? 윤정이 말했습니다. 그 말 그대로예요. 이제 내 옆엔 아무도 없어. 그게 내가 만든 결과야. 재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로비 바닥에 무릎을 꿇은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윤정아, 제발, 제발 한 번만. 윤정은 재현을 내려다봤습니다. 일어나세요. 윤정아, 일어나라고요. 윤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응급실에서 혼자 눈 떴을 때 난 결심했어요.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고, 더 이상 버림받지 않겠다고 윤정이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 결심을 만든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대가를 치르는 거죠. 재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윤정아, 미안해.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윤정은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다시는 여기 오지 마세요. 경비에게 출입 금지 조치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재현은 로비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나가주셔야겠습니다. 재현은 고개를 떨구고 로비를 나왔습니다. 건물 밖 하늘은 흐렸습니다. 재현은 차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핸들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길게요. 그가 버린 여자는 이제 그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태웅그룹의 사업 준공식이 열렸습니다. 수많은 기자들과 하객들이 모였죠. 단상 위에 윤정이 섰습니다. 검은색 정장 차림, 단정한 머리, 자신감 넘치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윤정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한때 사람들은 제가 작다고 비웃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제 회사를 쥐똥만한 회사라고 했죠. 제가 가정을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윤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증명하기로 했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제 이름으로, 제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요.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태웅그룹은 앞으로도 도덕성과 윤리성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기업, 약자를 무시하지 않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윤정은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제가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을 때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엔 많은 분들이 함께 계십니다.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자서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닐 때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윤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윤정이 단상에서 내려오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어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인이었습니다. 윤정의 딸이 달려왔습니다. 할인아. 윤정은 딸을 안아 올렸습니다. 엄마, 멋있었어. 할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고마워, 우리 딸. 윤정도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카메라 플래시가 다시 터졌습니다. 어머니와 딸이 함께 웃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리셉션이 열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윤정에게 축하 인사를 건넸죠. 축하드립니다. 정 대표님. 멋진 연설이었습니다. 윤정은 모두에게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한쪽 구석에서 유소진이 윤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미소를 짓고 있었죠. 윤정이 다가왔습니다. 소진 씨, 고마워요. 항상 옆에 있어줘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대표님. 유소진이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이 없었다면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윤정은 유소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더 멀리 갈 거예요. 네, 대표님.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그때 윤정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정혜중이었습니다. 네, 아버지. 수고했다. 잘 봤다. 혜중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니다. 내 힘이다. 내가 읽어낸 결과다. 아버지. 자랑스럽다, 윤정아. 혜중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윤정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네, 아버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 건강 챙기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윤정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은 사무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죠. 그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오래된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윤정은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자신과 재현이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건 옛날 이야기였습니다. 윤정은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조용히요. 그리고 서랍을 닫았습니다. 과거도 함께요. 윤정은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도시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였죠. 윤정은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그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정윤정이라는 이름으로 내 방식으로 살 거야. 창밖 하늘엔 별이 총총했습니다. 윤정은 그 별들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보이지 않던 별들이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살 땐 볼 수 없었던 별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보였습니다. 당당하게 고개를 들었으니까요. 윤정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으로 편안하게요. 응급실에서 혼자 눈을 떴던 그날. 그녀는 죽었습니다.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버림받던 여자가 죽었죠. 그리고 오늘 그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정윤정이라는 이름으로요. 의사 집안의 며느리가 아니라 태윤그룹의 정윤정으로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요. 윤정은 사무실 불을 껐습니다.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딸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며 윤정은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할 수 있어. 언젠가는. 하지만 잊지는 않을 거야. 그게 나를 더 강하게 만들 테니까. 로비를 나서는 윤정의 뒷모습은 당당했습니다.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걸었죠. 더 이상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윤정은 핸들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집,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으로요.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윤정의 미래도 그렇게 빛날 겁니다. 이제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정윤정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새로운 이야기의 시작이요.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